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표절 예방 동아리를 개설했는데 그 표절 예방 동아리에서 논의가 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2023년 민주당 한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를 해줬고 거기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공동 발의하는 역할로 이름을 올렸다. 그래서 물론 뭐 폐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의 상정이 안 되고 폐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도 있었다. 입법 활동에 아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됐다라는 지적들. 그래서 이게 아빠 찬스 아니냐 하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국 전 장관보다 더 한 수 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입법권을 이제 동원했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아빠 찬스죠. 김민석 아들의 동아리에서 만든 어떤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 본인 이름도 올린 거예요. 대학 진학에 사용됐느냐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신종수법의 입시 비리가 되는 거고요. 조국 전 장관 케이스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한 수 위라는 제가 평가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한 수 위다. 신종수법의 입시 비리다. 이런 지적을 지금 주진우 의원이 했습니다. 물론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입시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했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조기현 변호사님 이것 또한 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진우 의원 이걸 입시 비리로 이렇게 규정하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법 과정에서 뭐 김재섭 의원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실제 민원을 통해서 네.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도 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네. 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입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들 그 자체가 무슨 뭐 위법이 되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해서 이거를 입시에 뭐 활용할 목적으로 의원을 통해서 일종의 청부 입법처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주진우 의원의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몇 단계 가정을 했을 때 입시 비리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과거의 조국 장관 사태처럼 네. 중대한 어떤 비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신 것 같긴 한데 이 검증의 영역과 좀 과도한 관심 내지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께서 인사청문관에서 다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한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네네. 이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이렇게 가정과 추정만을 가지고 입시 비리라고 단정하고 이걸 조국 장관까지 연결시켜서 비판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입시 비리가 아니라 입시 과정에서 이게 쓰였다 손 치더라도 처음부터 입시 과정에 이걸 쓰기 위해서 입법 활동한 게 아니라 실제 뭐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이걸 입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채택이 됐을 때 실제 채택이 됐으니 입시 과정에서 자소서라든지 이런 데 한 줄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이셨는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그걸 가정을 한 것이니까 이게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은 문서를 유지한다랄지, 네. 표창장 유지한다랄지, 아니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거짓을 꾸며가지고 이제 서류를 조작해서 국내 입시에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한다. 어떤 두 가지 그래서 포인트입니까?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데 일단 그 아들이 고3 때 22년도에 그 표절 예방 동아리를 개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표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아리의 최종 목표가 표절 관련 의무 교육을 입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목표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네. 입법화시키겠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아리가 2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23년도에 이제 그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가 활동하고 그 다음에 법안이 발의됐는데 거기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제 발의자로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 네. 요구하는 법안과 발의한 법안이 내용이 어떤 거냐? 얼마나 비슷하냐? 그렇죠, 그렇죠. 내용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입시에 이걸 썼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틀려서 미국 대학 같은 데는 들어가려고 하면 네. 사실 이런 거 한 가지만 있으면 입학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가점을 줍니다. 오히려 이게 입학 여부에 좌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중요한 것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리가 목표로 하는 그 내용하고 발의한 내용의 법안이 얼마나 비슷하냐,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이제 그 부분하고 입시에 이제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두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입시 비리가 아닌지 맞는지 이건 뭐 판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관련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뭐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동아리에서 내놓은 것과 실제 이제 법안 발의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실 거기에 이제 참고를 했다, 그대로 발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다. 예, 뭐 아니 100번 양보해서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네. 법안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게 굳이 입법까지 가야 되는 내용인가라는 데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처리되는 법안이 굉장히 많고 그 가운데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주로 이제 다뤄지게 될 텐데, 보면 이제 표절 방지 이제 의무화 정도인데 이건 이미 모든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물론 법안을 발의해서 선언적인 의미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게 굳이 법안 발의까지 해야 될 내용인지는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를 했고 그 법안의 내용이 사실 법안 발의까지 갈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슈 그 자녀 문제에서도 불거졌던 것과 유사하게 만약에 아버지가 김민석이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뒀을 때 과연 저 동아리가 해왔던 이 법안 내용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물론 통과는 안 어려웠다고. 됐습니다만. 물론 발의라도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해보면 저거는 누구 어떤 아들에게나 다 주어지는 특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법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네. 아빠 찬스인 것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22년도 이 시점이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들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았던 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최종 목표가 입법화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입법화라는 것이 발의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발의가 끝난 이후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 법이 완전히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됐을 때 우리가 입법이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은 23년도에 공동 발의가 되었지만 이것이 상임위에서 상정조차가 못 됐고, 그래서 24년도 5월 달에 21대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 법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24년도 9월 학기라면 아마 5월 정도에 이 입시와 관련된 서류들을 낼 텐데, 논의조차도 안 된 부분을 어떤 그 학교의 실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스펙이 되기 위한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제 돼서. 말을 오해해서 하는 건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발의가 되었다는 소명 자료만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활동해서 입법에 통과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그 내용만으로도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논란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 유학 중인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설립한 또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아버지 김민석 의원과 함께,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의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까지 주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행사는 김민석 의원실이 진행을 했고 아버지인 김민석 후보도 개회사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블로그에는 이 행사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요 또한 지금 아빠 찬스의 또 다른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님 네. 이것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의원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과연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뭘 다루겠다. 이게 뭐 네. 불법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교육의 평등,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계층 사다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민주당 정부고 진보 정부인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아빠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부모님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사실 하기 어려운 일들인 거죠.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사례와 유사하게 많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윤리적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가족 이슈나 이런 거에서 특혜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일부러라도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다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민석 그 후보자가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인사였고요. 계속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좀 맞췄던 그런 분이었던 만큼 이런 지점들은 조금 일부러라도 더 자제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